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청소 창업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고정비, 변동비, 최소 운영 기준선. 네,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청소 창업 교육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자본금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. 예. 그런데 금액만 보고 시작하면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. 예. 오늘은 창업 관련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서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그 비용을 먼저 구조로 나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청소 창업은 돈이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조금씩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비용보다는 중요한 게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요거를 체크하셔야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고정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고정비는 일이 있든 없든 매달 나가는 비용입니다. 예. 이거는 비단 청소비 아니라 다른 뭐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죠.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시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. 차량 할부금 혹은 뭐 렌트비, 보험료, 통신비, 사무 관련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. 이 비용은 일이 뭐 내가 많든 적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웬만하면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으신 차량이면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아니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뭐 좋은 차를 사실 필요는 없고 레이 좋잖아. 레이. 예.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변동비 구조 설명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겠죠. 뭐 약품비, 소모품비, 장비 같은 게 이제 평생을 쓰는 장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 같은 거나 기름값, 주차비, 뭐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. 특히 초반에는 경력자에 비해서 작업 시간이 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나요. 진짜 손이 느리고 일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이거는 달란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력자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변동기가 많이 새어나갑니다. 여기서 아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장비 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장비가 많으면 일의 속도도 빨라지고 좋아요. 또 뭐 오염 제거를 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고객한테 보여지는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장비가 내가 받는 작업 단가에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비싼 장비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혹은 구매를 하신다면 이 장비에 맞는 작업을 따셔야 됩니다.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장비가 무용지물이에요.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자본금이 좀 있으신 사업자분이 비싼 장비를 사셨다가 창고에만 썩고 있는 거예요. 비싼 장비가. 그래서 이거를 중고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 장비가 나빴을까요? 아니에요. 이 장비가 나랑 맞지 않는 장비인 거죠. 활용을 못하니까.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. 장비, 기계는 안 쓰게 되면 버려요. 차랑 비슷합니다. 그럴 때는 과감하게 중고로 파시는 게 맞는데, 그 전에 그 장비를 안 사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. 그래서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고,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상황에 맞게 차량도 구매하시고, 지금 내 규모에 맞는 차량과 장비가
가장 안전합니다. 예,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,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, 최소 운영 기준선을 설정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청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이 질문을 먼저 드려요.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이 구조를 버틸 수 있는가? 있으세요? 라고 질문을 하죠. 일단은 저희 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준비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네. 내가 일이 없을 때 대비를 안 하면 뭐 팀원들 급여를 어떻게 챙겨줄 것이며 혹은 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. 최소 금액이 사실 3개월을 버틸 수 있으셔야 돼요.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. 스트레스 때문에. 그래서 최소 운영 기준서는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내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네.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청소 창업 비용은 싸게 시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그건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. 내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 그래서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 청소 창업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망하신 분들, 명퇴 당하신 분들, 혹은 뭐 진짜 뭐 어떤 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이거 그냥 창업하면 나 돈 벌 거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돼요. 근데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. 청소 일이 쓸고 닦고 물론 이런 단순한 일도 있겠죠. 근데 그런 일들은 과연 고단가를 벌 수가 있을까요? 차라리 그런 일을 할 거면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만한 대가를 못 받을 각오로 이 일을 시작하시죠? 제 기준이에요, 제 기준. 뭐,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 선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, 아까 이 영상의 본론에도 포함된 거예요. 고가 장비를 쓰면 고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이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을 때 이 고가의 단가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청소 창업 비용은 싸게 시작하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니다. 내가 이 업을 창업했을 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.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